MBTI의 세계에서 ISFJ는 흔히 현모양처, 천사표 혹은 세상의 모든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프로 수발러로 통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주인공이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조명을 비추고 소품을 챙기는 스태프를 자처합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조직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자 남들이 기피하는 귀찮고 생색 안 나는 일도 묵묵히 해내는 성실함의 아이콘.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고르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분위기를 깨기보다는 조용히 침묵하며 안정을 택하는 그들은 곁에 두면 더없이 편안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들의 온화한 미소는 필사적인 인내심이 빚어낸 가면이자 댐처럼 터질 듯한 감정을 맡고 있는 위태로운 방어막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그 누구보다 치열한 인정투쟁과 억울함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자처하거나 속으로는 욕을 퍼부으면서도 싫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웃어주는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해? 라는 오만한 책임감과 타인에게 이기적인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이 만들어낸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부탁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거절하는 순간 관계가 파탄나고 내가 설 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청구서와 같습니다. 더욱 서글픈 진실은 늘 괜찮아. 내가 할게. 신경 쓰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들의 배려가 순수한 아가페적 희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내가 베푼 만큼 너도 알아서 나를 챙겨줘야 해라는 무의식적인 차용증이자 제발 내 희생을 알아달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너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철저한 계산. 갈등이 생겨 얼굴을 붉히느니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고 좋은 사람으로 남겠다는 평판에 대한 집착이 그들을 거절 못하는 예스맨으로 연기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무심한 행동 하나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들었던 서운한 농담 한마디, 내 생일날 보낸 성의 없는 카톡 메시지까지 나노 단위로 기억하여 마음속 장부에 기록해두는 사람들.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방패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억울함과 만성적인 화병을 품고 사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 용감한 수호자라는 듬직한 이름 뒤에 숨겨진 ISFJ의 진짜 얼굴, 그 처절한 민낯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내면의 결정적 결핍은 무엇이며 왜 그들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억울한 희생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밀하고도 안타까운 심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 결핍의 근원 나를 미워하지 마. 갈등에 대한 병적인 공포와 착한 사람 콤플렉스. ISFJ가 가진 결핍의 가장 깊고 습한 뿌리는 타인의 인정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치명적인 의존성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의 자존감을 외장하드에 보관하듯 타인의 평가라는 외부 저장소에 전적으로 맡겨두고 살아갑니다. 독립적인 사고가 발달한 유형들은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을 단순한 데이터나 참고 사항으로 여깁니다. 누군가 너 참 이기적이다라고 비난하면 그들은 내 이익을 챙긴 건데 그게 왜? 라며 어깨를 으쓱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지향적인 ISFJ에게 이 말은 영혼을 파괴하는 핵폭탄과 같습니다. 그들의 뇌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끔찍하게 번역하여 받아들입니다. 내가 거절함으로써 상대는 상처받았어. 고로 너는 남을 아프게 한 가해자이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간이며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들에게 타인의 실망 섞인 눈빛이나 차가워진 말투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시시대 부족사회에서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쫓겨나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이자 자신이 평생 지켜온 도덕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가 화를 내기 전에, 실망하기 전에 미리 기어들어가고 먼저 사과합니다. 죄송해요가 입버릇이 된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갈등의 불씨를 미리 꺼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ISFJ의 부기능인 외향 감정은
나의 욕구보다 타인의 감정과 집단의 분위기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둡니다. 그들이 피곤해 죽겠는데도 억지로 나가는 회식, 자리,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고 짓는 가식적인 환호, 속으로는 온갖 욕을 하면서도 기어이 들어주고, 많은 무리한 부탁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처절한 평판 방어 기제가 깊게 묻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것은 천사 같은 배려이자 호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ISFJ의 무의식 속에서 그것은 안전한 관계를 구매하기 위해 매달 지불하는 고액의 보험료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맞춰줘야만 이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강박적인 믿음, 내가 조금이라도 싫은 티를 내면 상대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스스로 을의 위치로 걸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착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해 착한 척을 연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내면은 서서히 확실하게 병들어갑니다. 남을 배려하느라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야 할 나는 헌신짝처럼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명백한 무례함조차 내가 참으면 되지,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라며 억지로 합리화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이해심이 아닙니다. 맞서 싸울 용기가 없어서, 얼굴 붉히는 상황이 죽기보다 싫어서 도망치는 비겁한 회피일 뿐입니다. 이 회피가 반복되고 임계점을 넘으면 ISFJ는 결국 수동 공격이라는 가장 비틀리고 유치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대놓고 싫어 라고 말할 배짱은 없기에 그들은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시위를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웃으며 알겠어, 내가 할게라고 말하지만 문을 쾅 닫고 나가거나 일부러 연락을 늦게 받고 밥 먹는 내내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며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제발 내 입으로 말하게 하지 말고 내가 눈치껏 내 기분을 알아차리고 사과해.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이 슬픈 이중성.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다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나중에는 억울함에 사무쳐 혼자 끙끙 앓는 미련한 패턴. 이것이 바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 ISFJ가 스스로 선택한 자신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착한 사람 감옥의 실체입니다. 이 행동에 모순 욕하면서도 설거지하는 불평 많은 하녀의 비극적인 딜레마. ISFJ는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답답함이 섞인 팩트 폭격을 듣곤 합니다. 그렇게 힘들면 하지를 마. 누가 시켰어?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해? 분명 본인 입으로 진짜 힘들다. 이 회사는 나만 이래? 라고 징징대면서도 정작 그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미련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미련함을 단순한 고집이나 일 중독으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그들의 헌신은 완벽하게 통제된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은 강박과 타인의 능력을 불신하는 불안이 뒤섞여 만들어낸 아주 고통스럽고도 비효율적인 자가 당착입니다. ISFJ의 주기능인 내향 감각은 과거의 성공 데이터와 익숙한 매뉴얼을 신성시하며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일이 잘 돌아가는 상태란 내 머릿속에 있는 순서와 방식,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일을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1%의 변수와 엉성한 디테일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남이 설거지한 그릇에 묻은 아주 작은 고춧가루, 후배가 작성한 보고서에 미세하게 어긋난 줄 간격, 남편이 대충 개어놓은 빨래 더미. 남들에게는 그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갈 일들이 ISFJ의 눈에는 대형 사고이자 참을 수 없는 무질서로 보입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불안감이 차라리 내 몸을 혹사시키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한숨을 쉬며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저 사람이 하면 어차피 내 맘에 안 들어서 내가 다시 해야 해. 설명하고 검사할 시간에 그냥 내가 후딱 해치우고 말지. 이 완벽주의적 통제 욕구는 ISFJ를 스스로 자발적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남들을 믿고 맡기지 못하니 업무 위임은 불가능해지고 모든 잡무는 블랙홀처럼 ISFJ에게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주문을 외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니까 이 조직 혹은 가정이 굴러가는 거야.
나 없으면 다들 어쩔 뻔했어? 내가 이 구역의 척추야? 이것은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처절한 정신 승리이자 슬픈 자위입니다. 현실의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를 나는 대체 불가능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빠지면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 믿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 짐을 내려놓지 않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점점 무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과로와 번아웃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 걸어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외향, 직관이 ISFJ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능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면 그들은 변화를 시도하거나 거절했을 때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를 4D 영화처럼 상상하며 공포에 떱니다. 내가 이 부탁을 딱 한 번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겠지? 그럼 내 평판은 바닥을 칠 거고 결국 회사에서 왕따가 될 거야. 이 낡은 시스템을 바꾸자고 건의했다가 실패하면 난 찍히고 내 인생은 망하는 거야.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앙화 사고 회로 때문에 그들은 탈출구가 열려 있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숨막히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가장 익숙하고 역설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익숙한 불행을 견디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험이나 시스템을 엎어버리는 혁명보다 차라리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서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 내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압도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ISFJ가 매일 밤 퇴사할 거야, 안 해? 를 외치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켜는 그 성실하고도 슬픈 실행력의 이면입니다. 3. ISFJ가 침묵의 요새를 깨고 나오는 법. 착한 아이를 죽여야 비로소 내가 산다. 당신이 가진 천성적인 배려심과 성실함은 결코 고쳐야 할 병이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와 계산이 판치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공동체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체 불가능하고 고귀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 배려의 방향이 오직 타인에게만 향해 있고 정작 그 배려를 생산해내는 공장인 당신 자신은 녹슬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따뜻한 시선의 방향을 180도 돌려 당신 자신을 비춰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편리한 도구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고 당신의 헌신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조율하는 3단계 생존 기술을 전수해드립니다. 1. 거절은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나 사용 설명서 만들기. ISFJ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는 노라고 말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며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절을 상대에 대한 거부나 공격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거절은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알려주는 나 사용 설명서를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설명서가 없는 기계는 아무렇게나 다뤄지다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망가지는 이유는 설명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차단하기.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거절은 상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한정된 시간과 체력, 감정 에너지를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 보호 조치입니다. 작은 불호 선언하기. 거창한 거절이 힘들다면 소소한 취향부터 연습하십시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습관적인 아무거나 다 좋아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오늘은 면은 좀 별로네. 밥 먹자.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내가 편한 시간이라며 주도권을 넘기지 말고 나는 토요일 오후가 좋아라고 명확히 통보하십시오. 명확함이 곧 친절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선을 명확히 그어줄 때 상대방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에 오히려 당신을 편안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조건적인 친절은 감사함이 아니라 만만함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 억울함의 장부를 불태우십시오. 은밀한 계약 파기하기. 당신의 희생은 숭고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빚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거래로 변질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은밀한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라고 혼자 계약서를 쓰고 상대방은 도장 찍은 적도 없는데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꼴입니다. 냉정한 기준 세우기 내가 기꺼이 좋아서 한 일이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랄 거면 애초에 하지 마라. 이 냉정한 명제를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멈추기 인정하기 아프겠지만 상대방은 당신에게 그만큼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한 적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혼자 불안해서 무리하게 일을 떠안아 놓고 나중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비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매우 부당하고 폭력적인 일입니다. 자기 학대 멈추기 도와주고 싶다면 생색 없이 기쁘게 도와주고 잊어버리십시오. 하지만 돕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쟤는 가만히 있지? 라는 억울한 생각이 0.1초라도 든다면 그 즉시 멈추십시오. 그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억울함을 연료로 태우는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삼감정을 그때그때 배설하십시오. 묵히면 발효가 아니라 부패된다.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다음에 날 잡아서 말하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감정을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ISFJ의 감정은 김치처럼 묵힐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꽉 막힌 용기 안에서 썩고 부패하여 결국 독가스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3분의 골든타임 감정 표현에도 신선도가 있습니다. 묵은 감정을 꺼내면 상대는 왜 이제 와서 뒷북이야? 라고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상황이 발생한 직후 3분 안에 가볍게 툭 던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담백한 나 전달법 거창하게 분위기 잡고 할 말 있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스치듯 말하십시오. 방금 내 말투는 좀 서운하네. 그건 내가 도와주기 어렵겠어. 내 코가 석자라. 소통의 선순환 이렇게 담백하게 팩트와 감정을 그때그때 배설할 때 당신의 기억 저장소에는 억울한 피해 의식 대신 건강하게 해결된 소통의 기록이 쌓일 것입니다. 터뜨리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썩지 않고 오래갑니다. 책임감이라는 무겁고 차가운 갑옷을 입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너덜너덜해진 아픈 다리를 이끌고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을지 감히 그 깊이를 짐작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래 꼼꼼하잖아. 내가 참을성이 좋잖아라는 말로 당신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쉽게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들이 무심코 스쳐 지나간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실수 하나조차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남겨두고 내가 그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참지 못해서 분위기를 망친 건 아닐까 자책하며 수많은 밤을 이불 속에서 홀로 뒤척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착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불만과 욕구가 목 끝까지 차올라도 꿀꺽 삼키며 속이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던 그 처절한 노력들. 그것은 결코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우리가 평화롭기를 바랐던,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당신의 눈물겹고 숭고한 사랑이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디 이제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뼈를 깎아 희생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의 가치는 남들이 필요로 할 때, 무언가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때 증명되는 공과금 고지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에 가족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웃을 때, 당신의 안색이 밝아질 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차려준 진수성찬보다 더 큰 행복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희생하는 당신의 뒷모습보다 행복한 당신의 앞모습이 그들에게는 더 큰 선물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적인 엄마, 누군가의 든든한 대리, 누군가의 착한 친구로 살기 이전에 당신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우주이자 단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완벽한 헌신과 빈틈없는 일 처리를 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진짜 미소와 여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 멈추세요.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괜찮아. 내가 할게라는 말을 멈추고 용기 내어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 오늘은 안 하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빈자리를 통해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식사 시간, 남들을 챙기느라 식어 빠진 밥이나 남은 반찬을 먹지 말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장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당신 앞에 먼저 놓으세요. 가족들의 물건을 사느라 장바구니에서 뺐다. 넣었다를 반복했던 그 사고 싶었던 옷과 신발을 당신을 위해 결제하세요. 남의 눈치 보느라 억눌러 왔던 당신의 취향을 마음껏 드러내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고 아껴줄 때 비로소 당신이 그토록 피 흘리며 지키고 싶어 했던 세상도 진짜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지키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성을 지키느라 너무나 오래 비워두었던 당신의 마음의 방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의 수호자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